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는 2018년 6월 효성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섬유와 무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학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인적 분할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횡보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2020년도 하반기부터죠. 이때부터는 뭐 한 10만원 하던 기업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10배 가까이 좀 올랐고,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저점 보시면 한 25만원까지 좀 찍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면서 43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러한 반등세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도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과거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인데, 최근 흐름은 좀 달라졌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일 들어왔어요. 거의 연일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그렇게 세게 들어오다가 최근에 한 3거래를 좀 팔고 있고, 개인도 반대되는 입장이죠. 지금 매도 계속하다가 최근 3거래일은 또 매수하는 입장.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수급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입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한 자릿수 유지하고 있는데, 4, 6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틀 때가 있어요. 이렇게 15, 14 이렇게 한 번씩 틀 때는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으로 봐야죠. 네. 자, 2018년부터 매출 한번 살펴보면요, 3조 3천, 5조 9천, 5조 1천, 8조 5천, 8조 8천, 8조 7천. 과거에 조금 올라오다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올해는 살짝 떨어지지만 작년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1200, 3200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죠. 2600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았던 해고, 굉장히 크게 뛰죠. 1조 4천까지 거의 6배가 뛰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지금 크게 눌립니다. 1200, 그리고 올해는 다시 올라오면서 2800.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개선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순이익도 보시면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재작년에 가장 좋았고, 눌렸다가 올해 좀 개선되고, 이런 식. 자, 그리고 부채 비율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540, 450, 290, 150. 그래서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부채 부담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도 올해는 이제 160 정도, 그러니까 100 중반에서 아직 떨어지고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가 됐다. 하지만 약간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요, 20, 25, 76. 그래서 ROE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올해는 10. 그러니까 과거에가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았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올해는 10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10 정도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점은 좀 아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자, 주당 순이익 4,900, 자, 21,000, 31,000, 178,000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한번 눌렸죠. 그래서 2,500, 그리고 올해는 개선이 되면서 32,000, 이렇게 실적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배당금은 올해 12,500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89%의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 조금 안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PER은 13.14배, PBR은 1.26배로 약간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제가 받고 있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효성 TNC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효성 TNC는요, 스판덱스 등 주력 제품의 수요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지난해는 좀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1236억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1.3% 크게 급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재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크게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에.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4분기 영업 손실을 보면요, 432억 원이 났어요. 적자가 났고, 그래서 어쨌든 4분기는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다만 올해는 스판덱스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공급 과잉이 둔화가 됩니다. 또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이제 실적이 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중국 40대 기준 스판덱스 가격이요. 춘절 이후 일주일 만에 약 8%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35일 수준의 그 중국 재고일수는 28일로 감소를 했고요. 최근 중국 가동률 또한 수급 개선을 반영하면서 연초 63%에서 82%까지 좀 크게 뛰면서 약 2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는 당연히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호재가 뭐냐면 중국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못해요. 자국 내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터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향해 중국의 이 스판덱스 수출량이 감소를 하겠죠. 자국에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구 걸 쓰겠어요? 당연히 효성 TNC 거를 일부 갖다 쓰겠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스판덱스 판매량 가동률은 매월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호재가 뭐냐면요, 기타 부문 실적 반등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비수기 영향으로 가동률이 축소됐던 베트남 타이어 코드 플랜트 가동률이요 1월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타이어 코드는요 SUV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도 수요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분기 좀 살펴보면요. 이제 지금 1분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스판덱스 시황이 좀 개선이 되고, 이제 판매량과 판가가 당연히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08억 원 우리가 기록이 될 것으로, 영업이익 이렇게 기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실적은 업황 회복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2,336억 원으로 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기대치긴 하지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까지, 올해 후반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매월 개선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호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악재였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호재가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자,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규 진입은 아쉽지만 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고, 지금은 그렇다고 뭐 비싼 구간은 아니지만 싼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35만원,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30만원 중반은 돼야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만하다,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최종 목표가는 52만원 드릴게요. 네, 52만원 요 정도, 52만원까지만 최종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파셔도 돼요. 지금은 한 30%나 50% 안쪽으로 살짝 비중 조금 줄여가면서 52만원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좀 모두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어쨌든 요 밑에서 물타기를 하셨어야 돼요. 하셔서 평단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하셨다면 지금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물타기는 좀 애매한데, 만약에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혹시라도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애매하게 60만원 70만원 사이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 물타세요. 자, 그래서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타시고 반등할 때 물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평단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최소 50만원대는 맞춰주셔야 돼요. 60만원 위면은 좀 탈출하기 좀 빡세요. 예, 그래서 60만원 언더까지는 무조건 좀 평단을 내려주셔야지 그나마 탈출 기회, 그리고 조금 손실 보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